오늘 긴 하루 보내셨다는 분들 많습니다. 속상한 일, 억울한 일, 화나는 일, 울고 싶은 일 지나고 보면 오늘도 그냥 하루였을 뿐입니다. 인생에서 조금 안 좋은 하루. 기분 좋은 일, 기분 좋은 날 생각하자고요. 오늘 있었던 일 중에서 기분 좋은 일 있었다, 오늘은 행운이 많았다, 이런 분들 문자로 보내주세요. 기분 좋았던 그 일 떠올리면서 우리 노래 듣겠습니다.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네, 베니킹의 Stand By Me였습니다. 네, 인생에 비 올 때나 바람 불 때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제가 곁에 서 있겠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는 좀 힘이 됩니다. 조폭한테 쫓길 때, 사채업자 몰려왔을 때, 장기 밀매업자들이 쫓아오면 제가 바로 출동해서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풀기 어려울 때는 제가 곽형사, 곽문준 경정 모셔다가 합법적인 코너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느티나무라는 분인데요, 곽불리 언제 하나요? 언제 오나요? 곽불리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짜고 친 거 티납니다. 이분 구속사유 될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자제해 주십시오. EYC님, 별탈 없이 이 공간에 있다는 것이 행복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소소한 행복, 소소한 만족감 드리겠습니다. MJK님, 고용노동부 다니는데요, 오늘 체육대회에서 발야구 했거든요. 저희 팀이 14대2로 콜드게임 승리했어요. 어우, 행복한 일이네요. 즐거운 일이네요. 오늘 같은 날 체육대회도 하고 이기고 좋습니다. 조재희님, 오늘 기분 좋았던 일이요, 마트에서 친환경 달걀 샀는데 정말 신선하고 맛나더라고요.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동물복지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오, 이런 좋은 일이. 네, 달걀, 계란 이거 하나에서도 아이들이 먹을 거 생각하니까 기분 좋다는 그 부모님들, 엄마의 마음 생각하니 기분이 따뜻합니다. 네. 후드 얘기, 후드티 예쁘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이승환 형 집에 가가지고요. 이승환 형 집에 가면 옷방이 있는데요, 거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입니다. 하염없이 예쁜이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몇 개 챙겨줍니다. 그래가지고 네, 몇 개 가져왔습니다. 기분 좋은 일이었네요, 어제. 그리고는 제 차가 이름은 벤순인데요, 또 아파가지고 기절해가지고 또 병원에 갔어요. 네, 그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9769님, 제가 가는 집은 짜장밥을 시켜야만 짬뽕 국물이 나오는데요, 오늘 짜장면 시켰는데 짬뽕 국물이 잘못 나왔어요. 아우, 좋았어요. 짜장밥을 시켜야 짬뽕 국물이 나온다, 짜장면 시켰는데 짬뽕 국물 준다. 이 집 좀 특이한 중국집인데요. 조합 괜찮습니다. 짬뽕 국물 좋죠. 오늘 같은 날 좋습니다. 뭐 소소한 행복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사연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들이 선물 많이 보내드릴게요.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보내시면 선물 드립니다. 자기 연락처를 남겨놔야 돼요. 왜 저는 선물 안 줘요 하고 막 화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디로 보낼지 몰라서 못 드리는 분들 많다는 거 좀 기억하세요. 그리고 저희는 선착순으로 주지 않습니다. 늦게 오더라도 천천히 오더라도 저희들이 이렇게 선물 드릴 테니까 늦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이쪽으로 보내세요. 문자는요, 샵 0951 50원 유료 문자입니다. 돈 들어요. TBS 앱이나 카톡에서 친구 맺기 하시면 공짜로 저희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TBS FM 하고 들어오시면 생방송으로 저를 지켜볼 수 있고요, 곽불리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이 말을 유튜브에서 치시면요, 그동안 있었던 일, 그리고 제가 마이크 꺼진 뒤에 계속 하는 얘기들, 실수들 계속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실수를 모아가지고 토요일날 밤 9시 반에 방송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반응이 좋답니다. 그래서 요새 자연스러워졌다고 오해하시는 분들 거기 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실체를요. 선물 소개는 오늘도 느와르 달디가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하십니다. 느와르 달디.
연습 안 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뭐. 네, 노아를 달리 계속 모실 겁니다. 네. 그래도 저의 고소한 하루는 계속됩니다. 아닌 밤중에 문자쇼 고소합니다. 해피영미 유사랑님, 청취율 조사 방법 02-2056 전화 오면 받는다. 무조건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를 듣는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근데 이분이 주진모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주진모라고도 많이 해요. 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안 그러셔도 되는데요. 네, 감사해요. 4995님, 축구하는 중딩 둘째 아들이 파이팅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위축되어 있어서 안쓰럽네요.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듯한데 하고 싶어 한다고 시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다 하고 잡아주는 게 맞는 건지 아빠로서 뭐가 뭔지 맞는 고민인지 진짜 고민입니다. 네, 축구 선수 아들을 두셨군요. 위축돼서 했다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하게 두십시오. 그래서 이게 맞는 옷인지 안 맞는 옷인지는 자기가 가장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다고 할 때까지는 그냥 내버려 두고 응원해 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우라고 축구를 하던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표창원 의원님 아들인데 그 친구도 축구를 했는데 축구 쪽에서 꿈을 꾸고 있는데 다쳐서 아파서 축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아무튼 아빠의 고민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지켜보시고 응원해보자고요. 네, 아들이 결정할 겁니다. 곤곤맘님, 중1 아들놈이 선배 자전거 잃어버려서 25만 원 통장에서 훅 빠져나가요. 아들냄 키우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위로해 주세요. 힘내세요. 저는요 중학교 1학년 때 자전거를 잃어버려서가 아니라 남의 자전거를 가져다가 타고 다른 집 하고 이렇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물어준 목록만 이렇게 따져보면 위로가 되실 텐데 저의 어두운 과거가 나올까봐 좀 그렇습니다. 선배 자전거 잃어버릴 수도 있죠. 불운한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뭘 잘못했다거나 나쁜 마음을 먹은 거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엉덩이 툭툭 쳐주세요. 그러면 아들이 훨씬 힘낼 거예요. 25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어치 2,500만 원어치 힘내서 엄마한테 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엉덩이 토닥토닥 네 부탁합니다. 봉팔아빠님, 회사 일 끝내고 씻고 기숙사 방에서 맥주 한잔 중입니다. 주말 부부로 살아요. 집에 계신 마님이 보고파요. 아름답네요. 주말 부부 하는 것도 아름답고요. 집에 계신 마님이 오늘 수요일인데 벌써 보고파? 아유, 사랑 뚝뚝 떨어지네. 기숙사 방에서 맥주 한잔. 이거 다 아름다운데요, 봉팔아빠님. 네. 8972님, 남편이 직장에서 제주도를 갔는데요. 글쎄 82만 원이나 술값 긁고 누진 안경 렌즈도 잃어버리고 왔어요. 누진 안경, 비싼 다처점 렌즈 그 안경 말하는군요. 힐링이 필요해서 진우님 찾아왔어요. 이럴 때도 있어요. 술값 긁고 안경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술을 좀 좋아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가끔 밥도 사고 술도 사야 됩니다. 술 얻어먹거나 자꾸 이렇게 피하는 것보다 가끔 이렇게 선후배들한테 술 사고 그러는 사람들이 덕도 쌓고요. 그 다음에 능력도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이렇게 보상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한번 돈을 잘 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 들어옵니다. 돈을 더 잘 벌게 될 거니까 그걸 한번 믿어보세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들었던 그 교훈, 잘 쓰는 놈이 잘 번다, 이거 믿습니다. 네. 힘찬이님, 평소와 다름없이 일했는데 상급자가 고생했다는 위로와 잘했다는 칭찬을 해주시네요.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상사한테 인정받는 거, 칭찬받는 거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원래 상사들이 이런 거에 인색하거든요. 그런데 능력이 출중하신 겁니다. 데이님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자주 가는 카페 쿠폰 다 모아서 할인받아 밀크티 먹었어요. 소확행한 하루였어요. 목욕탕 가서 목욕했다. 저도 목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몇 년 전에는 항상 목욕탕에 들렸다가 집에 갔었어요. 그래서 목욕을 1시간 2시간씩 하는 게 저의 낙일 때가 있었는데 바빠서 지금 못했는데 한 10여 년 전에 그때 목욕탕에서 맨날 저한테 제보한다고 기다렸던 할아버지들, 그 다음에 저한테 사건 제보하겠다고 기다렸던 조폭들, 그 다음에 그때 같이 목욕했던 친구들, 그때 같이 목욕한 이종범 형이랑 김성근 감독도 잘 계신가 생각하고 그러네요. 목욕탕 가면 기분 좋아요. 네, 잘하셨어요. 네, 행복한 하루셨네요. 네, 노래 들려주겠습니다. 자. 사기, 협박, 횡령, 피싱, 절도 이런 험악한 단어들이 난무하지만 장담컨대 이 코너는 합법적인 코너입니다. 거친 야성, 터프한 개성 그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경찰청에서 자칭은 이병헌이지만 실제로는 마동석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경찰청의 에이스가 맞습니다. 황문준 경정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꽉불리 꽉형사 인사드립니다. 아니 변사 그거 좀 하지 마 좀. 느끼해. 아니 이제 이 시간에 운전하신 분들 계셔가지고요 항상 집중력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느끼하게 하냐? 그렇죠. 그러면 안 됩니다. 느티나무님이 유튜브에서 계속 곽불리한테 하트를 날리고 계신데요. 이분 경범죄로 처벌해야 되겠어요. 이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계속 언제 나와요? 너무 좋아요. 저의 이렇게. 지인이 절대 아니십니다. 전 이런 팬분들 많으셔요. 많다고? 많죠. 말도 안 되는. 다른 방송에서 곽불리님 곽돼지라고 하는 거 들었는데 경찰이시면 동일 인물을 맞으시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이제 동일 인물은 맞는데 이제 좀 살이 좀 빠지면서요. 꽉돼지라는 그런 이제 쓰지 않습니다. 더 이상 꽉불리로 불러주십시오. 네. 꽉 불린다고? 옷이 너무 꽉 맞아. 얼마 전에 경찰의 날이었습니다. 맞습니다. 10월 21일이 74주년 경찰의 날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행사를 다르게 했어요. 예전에 이제 기념 행사를 광화문에서 하기도 하고 실내 행사로 약식으로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두둥 인천 송도에서 치안 박람회를 3일에 걸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들을 IT 기술, 드론 기술 이렇게 각종 신기술들을 범죄 예방에 전복하는 이런 치안 박람회로. 야, 곽변사 아까 계속 적은 게 겨우 막 두둥 그거 적었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 경찰청에서 정말 야심차게 기획을 해서 3일간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네. 경찰의 날에 사실은 치안 그리고 범죄 예방 이걸 위해서 곽 형사가 지금 굉장히 바쁜 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경찰청에서도 하는 일이 엄청 중요한데 거기서 그런데 그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경찰 이런 그 모토로 이런 그 생각으로 곽불리가 여기까지 와서 지금 뛰고 있는데 혹시 표창 안 받으셨어요? 이번에는 표창을 받지 못했고요. 대신 올해 74주년 경찰의 날을 기념하는 경찰 영웅을 두 분 조금 소개해드리면 안 될까 싶습니다. 우리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경찰에 투신하셔서 6.25 전쟁 때 혁혁한 공을 세우신 차일혁 선배님께서 경찰 영웅에 선정이 되셨고요. 이번에는 공동 수상을 하셔가지고 역시 수사반장의 그 최보람 씨 있지 않습니까? 하는 최보람 씨의 롤모델이 됐던 우리 최중락 선배님. 최중락 경사님. 돌아가셨는데 이 최중락 그 선배님도 두 분이 공동으로 경찰의 영웅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아직 발끝에도 좀 못 미쳐서 조금 더 노력해야지 경찰의 날에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민 곁에서 잘 지켜주시고 정말 국민의 지팡이가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주시는 경찰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정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근데 제가 비리 경찰이나 잘못하는 경찰을 많이 욕하고 혼내기도 하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감사함이 먼저입니다.
오늘 합법적인 코너는 저기 청취자 우리 청취자 아닌 밤중에 주지된 누입니다. 청취자의 사례로 꾸며봤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은 제가 해설입니다. 곽 변사가 하면 너무 이게 심파로 흘러가지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의 청취자 A씨는 최근 직장에서 남자 상사로부터 얼굴이 붉어질 정도의 낯뜨거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소 농담이 심하기로 유명한 A씨의 상사는 옆에 앉아있는 A씨에게 쓸데없는 농담을 날리곤 했습니다. 주디씨, 어제랑 옷이 똑같네? 어제 남자친구 만났다더니 집에 안 들어갔구나. 징거 죽겠다 진짜. 이거 옆에서 상사가 저러면 진짜 주먹 날리고 싶겠네요. 이제 실제 이러시진 않죠? 아이, 그럼요. 네. 이제 갓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 A씨는 이런 질문들이 불편했죠. 너무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이 넘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상사의 이 짓궂은 장난은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져만 갔어요. 주디씨, 오늘 입술 색깔이 아주 죽이는데 그냥 퇴근할 거야. 어디 콱 내가 도장이라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팔 빌려줄까? 죽을 것 같아. 내가 지금 야, 가까이 있으면 내가 발로 차고 싶어요 지금. 참다 못한 A씨가 수차례 기분 나쁜 반응을 보였어. 이러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말했는데 상사는 능글맞게 그 상황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성희롱적 발언을 더 높여갔어요. 특별히 회식 자리에서는 더 심했지요. 주디씨, 한잔 해. 왜 안 마셔? 임신했어. 아이고, 남자친구랑 결혼도 안 해놓고 아이고 그런 거야. 제가 주먹으로 한 방 치고 하겠습니다. 도저히 못할 것 같아가지고. 네. 이런 무례한 발언에 A씨는 그 자리에서 크게 화를 냈어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지만 상사는 적반하장, 오히려 A씨에게 더 화를 냈다고 합니다. 에이, 뭐 이런 거 갖고 그래. 내가 주디씨 편하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뭐 그런 거지, 뭐 여동생 같아서 말이야. 에이구, 기분 나빠? 에이구, 그럼 그만두든가. 에이, 참나. 모욕감과 불쾌감을 참을 수 없던 A씨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지금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소해야 할지 아니면 꼭 참아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 고소한다면 처벌은 어디까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참. 오늘 합법적인 코너에서 다룰 내용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입니다. 좀 이런 사건 많죠? 많습니다. 참. 근데 이제 오늘 정말 방송을 유심하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잘 들을 수가 없었어요. 막 주먹을 부르는 실감나는 연기. 이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원래는 굉장히 점잖고 또 그런 사람이지만. 누가요? 제가. 그런데 이제 범죄 예방과 대응법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실감나게, 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기 위해서는 저도 이를 악물고 했습니다. 네네,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 이 사건, 이분은 성희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성희롱은 100% 맞지만 경찰이나 검찰에 범죄로서 처벌하기 위해서 고소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상사가 성희롱하는 거를 다 녹취를 했어요. 녹취를 해서 오늘도 했고 내일도 했고, 그리고 계속 이어져 가고, 이게 직무 연관성에도 심각한 저해, 그러니까 일도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역시 성범죄로서 처벌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희롱인 것은 맞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 체계가 성범죄로서는 강간하고 강제추행 정도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신체적 접촉. 강제추행은
그 신체적 접촉을 뭐 물론 아닌 판례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신체적 접촉, 성적 굴욕감을 뭐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신체적 접촉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로서 다뤄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게 안타깝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 꽉분리 꽉형사 여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 성범죄는 아니지만 여기 이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된다라는 시각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 더 네. 사회적으로 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직장 내 그렇죠. 성희롱에 대해서 성인지 감수성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네. 그래서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네. 줄여서 남녀 고용 평등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에서 사업주가 이렇게 한다면 과태료 사안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렇게 한다면 처벌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사안을 자체로는 범죄가 아니지만 그럼 이런 문제를 겪으면 어떻게 하느냐. 고용노동부 이 노동청에 가서서 신고를 하시면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확인을 한 다음에 사업주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하십시오.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 명령에 위반하면 그거는 형사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고용노동부로 떠넘기는데 경찰서에 가고 싶어요. 반대로 했을 때도 기분 나쁘면 이건 성희롱이잖아요. 성희롱 맞는데 성범죄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일반적인 뭐 10년 경력 이하의 변호사나 형사들은 잘 모릅니다. 저 정도 되면 알 수 있죠. 이런 경우에 모욕죄는 충분히 성립할 수 네. 있습니다. 근데 대신 모욕죄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에게만 한 거는 성립이 어렵고요. 이제 어려운 말로 공연성이나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있을 때 한 명이라도 이 다수의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런 성적 그 언동을 하게 되면 모욕죄로는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안타까운 현태인데요. 저한테도 이런 사례 그 제보한다고 많이 왔었는데요. 예. 경찰에 보내면 이게 잘 처리가 안 되고요. 예. 고소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마음 고생하고 그리고 상처를 더 받아요. 2차적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직장 상사한테 전화를 몇 번 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도 되게 네. 이제 범죄나 대응법인데 네. 경찰의 도움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범죄가 성립돼야 되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런 언어적인 폭력까지도 범죄의 영역까지 들어오려면 아까 말한 이 언어적 폭력이 좀 과하다. 이 폭행 수준에 이르거나 또는 모욕에 이르지 않으면 현재 법체계 내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대신 이게 싫은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 이게 제일 대응에 대한 출발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고 딱 부러지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 상사의 성희롱이 계속 그 농도가 짙어지고 계속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녹취를 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저도 저한테 왔을 경우는 저는 상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당신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예. 고소하려고 하는데 이쯤에서 그만두라고 얘기했던 적도 있고 욕도 많이 했어요. 저는. 예. 우리 주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또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녹취를 하는 부분도 좋고 기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며칠 날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금방 생각해내지만 당장 일주일만 지나도요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렇습니다. 메모지에, 예, 좀 약간 디테일을 좀 적어야 돼요. 예, 무슨 날 누구와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다 이걸 다 메모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범죄로서 처벌을 안 된다는 것이지 여러 가지 이 사람에 대해 제재할 수단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수도 있고요. 아까 말한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정도 수준이 너무 이 언어적 희롱의 수준을 넘어서면 당연히 경찰과 검찰에서 다룰 수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얘기 좀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곽불리가 선곡한 노래입니다. 오늘은 이 사연하고도 연결되는데요. 후회하게 될 거야 넌 그렇게 살지 마 너만큼 나도 바보는 아냐. 너나 그러지 마라 좀.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성희롱하는 동료나 상사들을 위해서 준비한 노래입니다. 박미경입니다. 넌 그렇게 살지 마.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곽불리하고 지금 합법적인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 얘기를 우리 곽 형사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네.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이건 문제 있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그 직장 상사도
맞불리 못하죠. 그렇죠. 이게 좀 더 발전돼서 그러니까 발전된다기보다는 계속 악화돼 가지고 결국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죄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로는 강간까지도 가고요. 그런 경우 보면 처음에 바로 이거는 이렇지 않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나한테 당신이 이런 잘못하면 큰 코 다칠 거라는 이 시그널을 정확하게 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네. 정치자들이 내 딸이면 가서 내가 해결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네, 뭐 그것도 방법인데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성희롱 인식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알르니 죽지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직 우리 직장 생활은 이 정도 수준입니다. 벌금형도 좀 쉽지 않고요. 쉽지 않습니다. 직장 동료가 자꾸 코를 쥐어잡아요. 저는 기분 나쁘고 성희롱 같거든요. 이거 기분 나쁘면 성희롱 맞아요. 예, 이거 네. 바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터치 성희롱 맞습니다. 예, 이거 자꾸 너 이러면 내가 가만히 있고 이거는 너가 잘못된 행동이야. 내가 도저히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라고 분명히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네. 좀 법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 주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찬성입니다. 근데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들이 입법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는 좀 바꿔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성숙하고 바뀌어가고 있어서 좀 조금만 지켜보시면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분들한테 성희롱은 가해자가 잘못인 거지 피해자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야 좋은 게 좋은 건데 너 왜 그래 하고 물론 이 상황을 타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피해자를 타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문제 제기하면 직장인들 동료들이 뭐 이런 걸로 그래. 뭐 다 그런 거야. 이게 직장 생활이지.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식한다고 노래방 가고 꼭 신입사원이 상사들 옆에서 술 따라야 되고 브루스 쳐야 되고 이런 거 말도 안 돼요. 그렇죠. 아직 때가 어느 때인데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곽 형사한테 우리 에이스입니다. 곽 형사한테 묻고 싶은 얘기들 이렇게 게시판에 올려놓으시면 곽 형사가 친절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친절하게 풀이해드립니다. 이거 벌써 끝날 때 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또 준비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많이 준비해와.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코너에서 도저히 좀 더 나는 깊은 상담을 갖고 싶다. 그러면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0505-515-5050입니다. 국가인권위 국번호시 1341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여성긴급전화 국번호시 136번입니다. 경찰한테도 신고해도 됩니다. 그럼 좀 열심히 좀 하세요. 예,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곽 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샤리팍스님, 저런 인간 한 방에 정리한 적이 있어서 경험담 올립니다. 검찰에 있는 삼촌이 힘든 거 없냐고 전화했다고 했더니 다시는 안 그럽디다. 이런 분이 있는데, 네. 곽불리랑 친하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아니면 주진우랑 친하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곽 형사 출동시키겠습니다. 저도 출동하겠습니다. 제가 청취자분들, 우리 청취자분들한테는 제가 긴급 출동 가능합니다. 네. 도대체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릴까? 이런 고민은 하셨어도 도대체 왜 일이 이렇게 잘 풀릴까? 이런 고민은 안 하셨죠? 매사를 조금 부정적으로 좀 슬프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평소에 짜증이 나 있는 분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 자주 합니다. 도대체 왜 나만 이 모양이야? 삼재야, 아홉수야. 점을 봤더니 안 좋아. 나빠, 안 좋아. 굳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좀 말이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 아홉수인 사람들은 일이 다 안 풀려야죠. 19살 때 우리 다 같이 대학 입시 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 붙었습니다. 여러분도 합격하셨잖아요. 아홉수 잘 지나갔습니다. 삼재도요. 수갑 차고 재판받고 유치장 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일 겪을 때 저는 그런 생각 잘 안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최악이야. 그런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생각할 시간도 별로 없었거든요. 모자랐어요. 차라리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잘난 거지? 나 잘했어. 괜찮아. 이렇게 좀 재수 없지만 불행한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진우와
뮤직박스는 오늘 김장훈의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 노래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우리 노여워하지 말자고요. 아닌 밤중에 주진우였습니다.